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 계획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속사정을 전혀 모르는 아내는 제 승진 소식을 듣고 가족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축하 노래를 부르고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들을 보고 있으니 이제 시작될 제 계획에 대한 복잡한 기분이 들더군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 말이죠. 과연 내가 복수를 하고 나면 아내와 아이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웃어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저희 행복이 깨질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회사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과연 이게 맞는 길인가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물론 임원이 되었다고 바로 회사를 몰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3년간 조금씩 회사 내부 비리에 대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임원은 모든 더러운 일에 함께 가담한 공범이기도 했고 서로를 견제하는 감시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3년간 모은 증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일을 키워보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어쩐지 차일피일 미루게 되더군요. 아무래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흘려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혹시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적 있어? 복수? 무슨 복수? 그냥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싶다던가 그런 거.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힌 사람한테 말이야. 글쎄, 그런 거창한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네. 근데 뭐하러 망하게 해? 내가 더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억울하게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 누구든지 가질 수 있잖아. 난 잘못한 사람은 꼭 그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해. 설령 복수하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굳이 나서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뭐하러 내 손에 피를 묻혀? 진짜 그럴까? 하늘 땅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건가?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복수를 한다고 쳐.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낸다고 하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몸이 다치겠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가족들은 마음을 다치겠지. 그럼 그 마음을 다치는 사람들이 또 나한테 복수를 하는 건가? 아내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가만히 있자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하잖아. 복수하다가 애먼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은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날 것 같아. 그리고 혹시라도 그 죄를 우리 애들이 받으면은 어떻게 해? 뭐 나라고 이 세상에 미운 사람 하나 없겠어? 그리고 혹시라도 그 죄를 우리 애들이 받으면 어떻게 해? 엄마 마음고생 시킨 아버지도 믿고 그런 엄마 더 힘들게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믿지. 그런데 복수하고 나면은 내가 행복해질까? 누군가를 묘할 시간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게 진짜 복수하는 길일 것 같아.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데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해가 갈 수도 있겠구나. 내 손으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아내의 말처럼
제가 복수를 하고 나서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내와 아이들이 사라진다면 아무리 대표에게 그동안의 원한을 갚는다고 해도 저는 웃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내와의 대화는 저에게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저 개인의 감정으로 시작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까지 뺏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장인 어른이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걱정되었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내는 큰 요동 없이 차분하게 병원을 오가며 장인 어른을 챙겼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내는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더군요. 하루는 퇴근 후에 아내를 데리러 병원에 갔더니 아내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장인 어른을 곁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그 모습에 저는 아내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 걱정되지 않아? 당연히 내 아버지니까 걱정되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까. 당신도 만나게 해줬고 말이야. 어릴 땐 한없이 크고 무섭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긴 하네. 내가 밉지?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 아버지 엎어지. 아버지 남의 눈에 눈물 뽑아서 돈 버신 거라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되신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이 그 모든 걸 바로잡으려고 해서 다행이야. 이제 아버지가 남의 눈에 눈물을 못 뽑을 것 아니야.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난 아버지 회사에서 제대로 돈 못 받은 업체가 그렇게 많은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난 그 돈으로 잘 살아온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죄스럽다 진짜. 사실 저는 아내와 대화 후에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자신의 배를 불려온 장인 어른과 임원들을 자리에서 내리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회사의 형태를 바로잡는 것으로 말이죠. 이 계획을 시작하기 전 저는 아내에게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윗사람들 배만 불리는 불합리한 회사 구조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내 외의 비리들을 바로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아버님도 회사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미리 말해 두었죠. 최악의 경우에는 장인 어른이 구속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모든 이야기와 제 계획까지 들은 아내는 본인의 아버지와 회사보다는 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과연 제 말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러다가 그들에 의해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걸 바로잡는 게 맞다 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저를 믿는다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 어른이 쓰러지기 전에 예전 기록들까지 찾아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임원과 장인 어른과 맞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보내 장인 어른을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그만두지 않으면 제 손으로 이 자료를 투과하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장인 어른에게 심적 압박을 주었는지 얼마 후 장인 어른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제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가 장인 어른을 병간호한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아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과 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정신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장인 어른을 빤히 쳐다보다가
그동안 숨겨왔던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꼬리 자르기로 감옥에 보냈다가 돌아가신 이창수 씨가 제 아버지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면 꼭 잘못했다고 사죄하세요. 꼭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마음 편히 혜린이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반쯤 감겨있던 장인 어른의 눈동자가 순간 커지면서 심전도가 요동을 치더군요. 아무래도 확실히 제 말을 듣기는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웅얼거리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셔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장인 어른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빈소에서 상주로 조문객을 맞이했죠. 예전 같으면 또다시 장인 어른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겠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더군요. 장인 어른에게 제 정체를 밝힌 것 자체로 제 마음이 편안해진 듯 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끝까지 제대로 된 말은 못하셨지만 분명 자신의 원죄는 알고 가셨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장례가 끝나고 저는 유언에 따라 이 회사의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리를 자행해온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대표라는 자리가 주는 힘과 그동안 회사의 비리를 보고도 차마 말할 수 없었던 힘없는 일반 사원들의 응원이 더해지면서 많은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는 지 몇 년이 지났네요. 회사의 규모는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내실은 예전보다 단단해진 듯합니다. 혹시 나중이라도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날 어떻게 볼지는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제 복수가 성공한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칼을 갈아 이렇게 성장했으니 되려 돌아가신 장인 어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제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고도 호의호식하던 원수이자 장인의 잘못은 똑똑히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제 복수의 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반은 제가 그러한 힘든 일을 겪고도 굴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대갚아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